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 3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 꼭지, 이제 북2의 꼭지 21번 502페이지에 나온 주파수 분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부 보정이 이제 사진 보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 사진의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은 디테일을 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정할 수 있는 주파수 분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아주 말이 딱딱해요. 말이 딱딱한데 원래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frequency sepa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직접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말은 뭐 그렇다 치고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쓰던 방법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피부라는 게 고유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감을 뭐 아주 그냥 뭐 완전 무식하게 그냥 하는 방법은 확 뭉갠 다음에 거기다가 노이즈 같은 걸 이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 갖고 가짜 피부 질감을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가짜라는 이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도 아주 그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관해 가지고는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이미 강좌, 그 동영상 강좌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예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이 주파수 분리법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어려운 점들을 많은 분들이 거기 우리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항상 이 시즌 3를 이제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책 다들 구입하셨겠지만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서점에 가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 바로 진행을 해보면은 요 사진이 예제 사진이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제 사진이 있고, 요걸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기본 보정 다 끝난 상태예요. 기본 보정.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많이 여러 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라이트룸에 대한 기본 보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포토샵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어도비 포토샵 CC 2017에서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포토샵에서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J를 2번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이제 2개를 더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2개를 더 복사를 해주고, 그런데 처음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조금 헷갈리니까 이 레이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레이어 이제 밑에 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블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레이어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면은 좀 덜 헷갈리니까, 이걸 뭐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작업은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블러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줄 건데요. 여기다가 직접 주면은 이게 안 보이니까 위에 있는 레이어 때문에 안 보이죠. 그 위에 레이어에 보이는 눈 마크를 꺼주시면은 이 레이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쉽죠. 이런 거는 이렇게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선택을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진을 얼마만큼 블러를 줄 것이냐, 이 반경이죠. 이 불러주는 이 값에 대해서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질 수도 있고 잘 이렇게 거기 여기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진행되는 그런 이런 피부 보정 효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블러라는 이 레이어의 이제 블러 값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 책에서도 설명해놨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디테일들이 보이는 상태는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뭉개가지고 아무 그 디테일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도 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형체는 보이지만 디테일은 사라진 정도가 좋다. 그래가지고 책에는 한 9.4 픽셀 정도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픽셀 값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사진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 틀려요. 이거 물론 예제 파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와 모든 것들이 다 딱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는 9.4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진을 보정할 때 이 카메라에 따라 사진 크기도 틀려지죠. 이 크기도 틀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굴을 얼마나 그 가까이서 찍었느냐, 얼마나 멀리서 찍었느냐, 여기에 따른 차이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느낌 보시면은 디테일은 사라졌지만은 큰 형체는 보이는 정도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처음에 이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막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해보시고 만약에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예체능이 그렇지만은 이 연습의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파수 레이어를 이제 다루는 문제인데 이 주파수 레이어를 이제 그 이미지 적용을 해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미지 적용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요렇게 그 선택 거기 대화창이 뜨죠. 이 대화창에서 적당한 옵션을 줘가지고 여기 이 사진에 있는 디테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 레이어 소스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어느 레이어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주파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블러를 거기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블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블러를 선택을 해주고 채널은 이제 RGB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드가 있죠. 혼합 모드에서 이제 빼기입니다. 빼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비율은 2입니다. 2. 비율은 2인데 이거 왜 2냐라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지만은 주파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피부 보정을 할 때는 그냥 2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지만은 이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다루는 그 개조가 256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반 12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봐주셔야 돼요. 이 화면에서 이 회색에다가 살짝 이렇게 디테일만 남아 있는 상태로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만약 이런 그림이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인다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 옵션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거의 뭐 어려운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이제 혼합 값에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주파수라는 이 레이어를 레이어 혼합 모드에서 이제 선형 라이트를 주는 거죠. 선형 라이트. 리니어 라이트라고 영어에 되어 있을 건데요. 선형 라이트를 줍니다. 선형 라이트를 주면은 요렇게 우리가 처음 거기 봤던 원본 사진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요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 두 레이어를 껐죠. 근데 배경이랑 비교해 가지고 똑같은
똑같은 그 사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이게 사진이 껐다 켰다 했는데 사진이 변한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해주셔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로 피부 보정을 할 때는 이 블러 레이어를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블러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올가미 툴은 이제 선택하는데 가장 빠른 거기 때문에 올가미 툴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올가미 툴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올가미 툴에 여기 뭐야 이 블러 값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게 패드 값이죠. 이 경계선을 얼마나 흐리게 할 거냐, 이 패드 값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퀵 마스크 도구를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선택되는 부분만 보이고 선택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마스킹 처리가 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얼마만큼의 이제 블러를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우시안 블러를 줬을 때처럼 이 부드러움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인물, 이 사진의 픽셀 크기, 얼마만큼의 그 픽셀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냐, 아니면 여러분 얼마만큼 얼굴을 디테일하게 촬영할 때 얼굴을 확대를 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는 그 모델을 촬영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을, 적당한 값을 느낌으로 아셔야지만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한번 정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가미 툴을 사용할 때도 처음 정했던 값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한번 정했던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얘가 이제 패드 값이 이제 한 10 정도일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퀵 마스크로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이 경계 부분이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드 값을 한 50 정도 적용한 게 책에 예제에 나오죠. 여기 그러기 전에 여기 패드 값을 50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이 올가미 툴을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 퀵 마스크로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너무 많이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영역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경계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좋은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예제 사진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느낌이 아주 좋다. 이 정도로 부드러워지면은 경계선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경계선을 보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패드 값을 알고 나면은 이제 다시 끄시고 패드 값을 이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만지기 전에는 패드 값이 안 바뀌어요. 포토샵에서 기본 설정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드 값 안에 있는 또 가우시안 블러 필터를 적용을 할 겁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선택값이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진이나 모든 사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감으로 익혀야지 돼요. 이 감으로 익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이 레이어를 블러시킬 때, 그 다음에 이 올가미 툴의 패드 값 정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피부 보정 작업을 할 때 이 가우시안 블러를 얼마만큼 적용시킬 것인가. 그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 값 30 정도 적용했던 거로 적용이 되죠. 필터에 가서 이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선택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보시면서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과도한 이런 값을 설정을 하시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오게 돼요. 이런 어두운 부분들 있죠. 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이렇게 시커멓게 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너무 과한 겁니다. 책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했다. 너무 적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한 개 티가 아예 안 나요. 티가.
티가 아예 안 나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조금씩 올려 보시면은 어느 정도 피부가 보정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올라가는 순간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얘가 시커매지면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그 값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정도가 아주 적당한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가우시안 값을 최대한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다 끝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욱더 정밀하게 만약에 이렇게 광고 사진으로 팔아먹는 그런 정도 레벨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이 가우시안 블러의 값을 최대한 적게 주고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그만큼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했을 경우에는 한 그 변화가 처음 일어났을 그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아주 거기 무난하게 한 26픽셀 정도로 이제 방향값을 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필트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그 다음에 26px, 아까 우리 정한 대로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확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는 내가 사용했던 필터 값, 그 이전의 필터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단축키가 필터에 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F죠. Alt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컨트롤 F가 아닌가? 컨트롤 F가 아니네. 이게 컨트롤 F였는데 이게 버튼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Alt 컨트롤 F로 바뀌었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 전에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트롤 F였다.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이제 키를 한 개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밖에서 컨트롤 Alt F를 누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512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거기 올바른 작업이 잘 되느냐, 효과가 좋으냐 이러면은 같은 명도 단계끼리 묶으라고 돼 있죠. 같은 밝기끼리 묶어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밝은, 중간톤, 어두운 이게 그 다음에 중간톤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묶음에서 이렇게 다른 명도 단계가 쭉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았던 부분 어두워지고 어두웠던 부분은 밝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취소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도 단계끼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제 한번 작업을 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그게 이제 완성도 있는 그런 작업이 되고,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방법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만약에 너무 작게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뜨죠. 이 부분은 이 올가미 툴의 패드 값이 적용될 수 있을 만한 크기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고가 뜨니까 이제 경고가 안 나오도록 어느 정도 선택하는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모든 작업을 다 끝내주시고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원본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거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어의 가우시안 블러 값,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의 패드 값, 그 다음에 올가미 툴로 선택한 다음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주는 값. 이 세 가지 값만 자기가 잘 조금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찾는다면은 이 주파수 분리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피부 보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4페이지부터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힐링 툴이라든지 도장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다들 많이 사용하시고 굉장히 쉬우니까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명도 단계끼리 묶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정밀하고 훌륭한 이 피부 보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알려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피부 보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 주파수 분리법을 반드시 익히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내가 꼭 정성 들여서 뭔가 보정해보고 싶은 사진이 있을 때 활용하신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 가지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